당장 영채를 이혼시켜야 돼. 공난숙은 부들거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양가를 흔들어 차지하려고 영채를 진세훈과 결혼시켰습니다. 사돈 진태석과는 사업상 여전히 으르렁대는 관계였습니다. 진태석은 늘 공난숙을 사채업자라고 종종 무시했거든요. 사업상 한 배를 탈 때와 분리할 때 그 배에서 밀어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진태석이 찔러 공난숙이 세무조사를 받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세훈과 진태석이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게 공난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철저히 밀어버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공난숙은 한혜라와 손잡고 진태석과 세훈을 밀어버릴까요? 이번 이야기도 건양가의 유전자 검사로 인한 승계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침플리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지는 마법이 있습니다. 태석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공난숙을 풀어준 대가로 주하늘과의 딜을 받아들였고 차기범 살해 증거 영상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까요.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하루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그 시각, 건양가의 또 다른 전선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여전히 진세훈 곁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관계가 회복된 부부처럼 보였고 집 안 분위기도 잠시나마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채의 시선은 늘 세훈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 컵을 잡는 손, 무심코 닦아내는 입가. 영채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순간을 계산합니다. 이 사람과 이 집안에서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확인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다시 한번 죽을 끓입니다. 이번엔 일부러 세훈에게 먼저 권합니다. 함께 먹자고 말합니다. 세훈은 아무 의심 없이 그릇을 들고 웃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영채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혈액형이 뭐였지? 하고 세훈은 A형이라고 답합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아주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RHB형인데 그럼 친어머니는 AB형이셨나? 하고 묻습니다. 세훈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집니다. 세훈은 기억을 더듬지만 확신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영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공난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검사해. 그래야 내가 살아. 영채는 태석의 서재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재 안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공난숙이 품었던 미심쩍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구 실장이 알아낸 정보로는 세훈 엄마 조영란이 요양원에 있을 때 키가 훤칠한 남자가 자주 와서 지극정성 돌보아 줬다는 소식입니다. 촉이 빠른 공난숙은 필히 조영란이 진태석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채를 독촉해서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하려고 했어요. 이 장면을 차정원이 목격합니다. 정원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영채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영채가 진태석과 세훈의 관계를 검사로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혜라는 말없이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세훈이 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면 건양의 후계 구도는 완전히 다시 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편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혜라와 그 딸 차정원 아니 차수아의 승계가 그려지는 그림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진태석은 진작 세훈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 선임에도 아들 세훈보다 주하늘을 세웠었지요. 물론 세훈이 아버지를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공난숙에게 무릎을 꿇고 주식을 증여하면서까지 부회장 선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진태석에게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감히 건양그룹 후계자가 사채업자 공난숙에게 그런 일을 부탁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태석은 세훈의 그릇이 작고 배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세훈이 억울해했지만 태석은 아들의 못난 점을 정확히 꿰뚫고 지적했었지요. 같은 시각, 진세훈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자신이 이 집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세훈은 다시 태석을 찾아갑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왜 공난숙을 풀어줬는지, 왜 하늘과 거래했는지. 태석은 여전히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나중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훈은 그 말에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나중에 자신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훈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늘 공난숙을 앞세워 자기 엄마를 괴롭혔고 그 모든 과정을 자기는 다 보고 자랐다고. 태석은 잠시 말을 잃지만 곧 표정을 정리합니다. 과거는 묻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그러나 세훈은 압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앞날에 자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태석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예라에 대한 험담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훈에게 마지막 확인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앉아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의 피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한편 주하늘과 차정원, 한예라는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차기범 살해 증거 USB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포기였는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하늘과 공난숙의 관계가 과연 계모와 양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주하늘은 공난숙에 대해 대놓고 친절하진 않지만 츤데레의 모습을 보이며 뒤에서 살뜰히 챙기고 있었어요. 구치소 면회를 했을 때도 울고 있는 공난숙을 보고 주하늘은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위해 태석에게 공난숙을 풀어달라며 차기범 증거 영상을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영상 확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지만 공난숙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진태석과 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다른 이유 공난숙과 힘을 합해 진태석을 치기로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상철의 죽음. 하늘의 아버지. 25년 전 진태석이 하늘의 아버지 주상철을 죽이는 음성 녹음이 있었지만 변호사는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황 실장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조미양은 황 실장을 압박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할 수 없다고. 이번에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황 실장은 오랜 침묵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야 할 때라는 걸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진태석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이 됩니다. 같은 시간, 공난숙은 혼자 다른 계산을 합니다. 난숙은 진세훈을 완전히 버릴지 아니면 태석을 찌르는 칼로 쓸지 고민합니다. 난숙에게 세훈은 사위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버립니다. 난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번에는 절대 반쪽짜리 승리로 끝내지 않겠다고 한해라도 결심합니다. 건양그룹의 중심은 더 이상 태석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자리는 자신과 자신의 핏줄이 차지해야 한다고. 이 두 여자의 결심은 조용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진태석 제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세훈이라는 존재가 불안정하게 서 있습니다. 그 무렵 차정원은 진세미를 찾아갑니다. 정원은 세미를 위로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미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다면 그걸 바로잡는 건 가족의 몫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정원은 세미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진태석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세미는 망설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두렵지만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세미는 진태석이라는 아버지가 큰 산이었고 믿음이었고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주하늘의 목을 움켜쥐고 죽일 듯 노려보는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미한 상황에서도 정원의 설득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건양가 내부에서 가장 큰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영채는 회사에서 정원과 다시 마주칩니다. 정원은 묻습니다. 그 작품이 정말 내 것인지. 영채는 폭발합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소리칩니다. 동료의 말이 조용히 꽂힙니다. 리플리 증후군 같다는 말.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거짓으로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 유전자 검사 결과는 곧 드러나고 후계 구도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진태석. 이제 그를 둘러싼 모든 거짓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도착합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진세우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한 게 아니라 읽고도 믿지 않으려는 표정입니다. 종이에 적힌 결과는 분명합니다. 진태석과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세훈의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말, 자신이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자리, 그리고 후계자라는 이름까지. 세훈은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손이 떨립니다. 그동안 진태석이 자신을 대하던 그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건양가의 후계자로 지나온 시간 그 모든 것이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새롭게 나서고 있는 차정원. 한예라의 딸 진태석의 딸.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집 안에 퍼진 뒤 가장 먼저 변한 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을 피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남고 누가 밀려나는가? 진세우는 그날 이후로 집 안에서 자리를 오래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놉니다. 세우는 자신이 버텨온 자리들이 하루아침에 임시 의자였다는 걸 조금씩 실감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공난숙입니다. 난숙은 결과를 보자마자 확신합니다. 공난숙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이용합니다. 난숙은 세훈에게 더 이상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세훈은 분노하지만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숙은 세훈을 시험하듯 한 가지 선택을 던집니다. 아버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버릴 것인지. 세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은 난숙에게 충분한 답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세훈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난숙은 세훈을 완전히 버릴지 아니면 진태석을 찌르는 마지막 칼로 쓸지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영채를 이혼시켜야 돼. 공난숙은 부들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건양가의 안주인이 되고자 영채를 진세훈과 결혼시켰습니다. 사돈 진태석과는 사업상 여전히 으르렁대는 관계였습니다. 진태석은 늘 공난숙을 사채업자라고 종종 무시했거든요. 사업상 한 배를 탈 때와 분리할 때 그 배에서 밀어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진태석이 찔러 공난숙이 구치소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세훈과 진태석이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게 공난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채가 빨리 아이를 갖지 못하자 가짜 임신이라고까지 하면서 연극을 하고 가짜 유산까지 했었는데
이 모든 연기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된 진세훈을 한시빨리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세훈이 건양가에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과연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난숙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손을 잡을지 잘라내야 할지. 한예라 역시 검사 결과를 보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했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후계 구도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혜라는 이제 진태석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태석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합니다. 세훈과 태석에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부자지간은 모래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이 결과를 들은 순간 다른 곳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를 봅니다. 정원은 말합니다. 이제는 증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 아버지 차기범의 살인자를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찾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는 더 없는 의지가 되는 모녀가 되었지요. 그간의 엄마의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기를 몇 번이나 살해하려던 진태석이 친아버지가 되는 사실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 깊이에는 아버지 차기범을 죽인 범인,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범인일 뿐이었습니다. 진태석을 심판하기 위한 더 단단한 증거, 확증을 위해 차정원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다음 수를 둡니다. 진세미에게 다시 한번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선택지를 내밉니다. 아버지를 지킬 것인지, 진실을 지킬 것인지. 세미는 울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이 선택은 진태석에게 치명적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미에게 진태석은 큰 산이었지만 태석에게도 세미는 사랑스러운 아무 이해타산 없는 가장 위안이 되는 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뭐는 해주고 싶은 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미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자신을 꺼려하는 것도 눈치 못 채고 세미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혜라에게 상의를 하지요. 세미가 연애하던 주하늘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 속상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1점도 세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한편 주하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주상철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기 위해 황 실장을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설득이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말하면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침묵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황 실장은 끝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곧바로 진태석을 향한 새로운 수사가 될 것입니다. 진태석은 이 모든 움직임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의 등 뒤까지 들어왔다는 걸. 태석은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찾습니다. 하지만 혜라는 이전처럼 맞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춘 채 진태석을 대합니다. 대신 말합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라고. 그날 밤 진태석은 혼자 남아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있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지난밤 진태석은 주하늘의 말을 듣고 사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방송에서는 연일 건양그룹 회장의 지난날 악행들이 터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차기범 살해 영상뿐만 아니라는 것을 진태석은 알고 있었지요. 차기범의 사건은 묻혔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증거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숨기고 감추면서 지금까지 건양그룹을 이끌어왔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정재계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심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자들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한 부분이 허물어지면 세상은 벌떼같이 자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돈으로 쌓아둔 관계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던 일들, 치명적인 사건들, 25년 전 주상철 사건 첫째, 아내 조영란 사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돈으로 권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하늘과 딜을 해야 했었지요.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요.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위안을 얻습니다. 국어를 해서라도 한혜라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아내입니다. 세훈이 한혜라는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실망시켰지만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혜라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해도 태석은 괜찮았습니다. 거기다 딸 정원까지 생겼으니 더욱 마음이 한혜라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쩌면 진태석은 마음이 더 굳건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세훈이 친자아니라도 후계구도를 정하는데 별 문제를 없게 되었죠. 한혜라도 유능한 사업가이고 차정원이 보여준 당찬 모습도 든든했겠습니다. 그러나 혜라와 정원도 같은 생각일까요? 그리도 주하늘이 품고 있는 생각을 태석은 가늠이 될까요? 머지않아 태석이 상상했던 수갑찬 모습이 곧 현실로 나타날 것 같은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진세훈은 건양가에서 완전히 부정당할까요? 어느 편에서 살 길을 찾고 있을까요? 완전한 복수를 위해 한혜라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한혜라는 진작 이렇게 정했죠. 건양그룹은 진태석이 아니라 나 한혜라가 주도할 거야. 내 핏줄이 건양그룹을 이어갈 거야. 정원을 딸로 맞이하고 한혜라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딸 정원 아니 수아에게 진 빚을 갚는 심정일까요? 어미의 심정이겠지요. 공난숙 집에서 차를 대접하던 홍 셰프 할매가 부들거리며 한 말이 있죠. 하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년으로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새끼 일에 기어이 목숨 내놓게 생겼네. 억장 무너진다. 속상해. 그 말에 한혜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미죠? 오늘 88회 예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건양가의 후계구도에 어떤 피바람이 예상되시나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양그룹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